북풍이 대문 틈을 파고들어 마당의 먼지와 마른 잎을 뒤엎던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한때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곳간마다 곡식 냄새가 가득하던 최가의 집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번듯했으나 그 기와 아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의 숨보다 한숨이 더 짙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기둥은 윤이 났고 안채 마루도 닦여 있었지만 그런 단정함은 오래 굶은 사람의 뺨에 분을 바른 것처럼 어딘가 궁색하고 애처로웠습니다. 그 집 며느리 옥부는 아직 날이 밝기도 전 동이 트기 전에 잿빛 어둠 속에서 늘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아버지가 마실 숭저를 올리고 밤새 술에 절어 돌아온 남편의 도포를 펴서 말리고 찢어진 버선을 꿰매고 장독대 뚜껑을 살피는 일이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그런 옥분의 움직임을 너무 오래 보아와서인지 그녀가 얼마나 일하는지조차 더는 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가장 먼저 그녀를 불러 세웠고 곡식값이 오르든 내리든 장에 내놓은 배 한 필이 제값을 못 받든 심지어 비가 오래와 장작이 눅눅해져도 그 탓은 늘 며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최노인은 본디 큰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덕에 체면을 차릴 수 있었으나 스스로 무언가를 일으켜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안이 기운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화풀이의 이유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 우물부터 마른다더니 우리 집이 딱 그 꼴이구나.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 옥부는 밤새 뒤척였고 두 번째 들렸을 때는 몰래 눈물을 훔쳤으며 세 번째부터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입에 올렸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먼저 사과하는 쪽이 덜 다친다는 것을 그녀는 그 집에서 아주 빨리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 도식은 더 답답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나쁜 얼굴을 가진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글도 제법 읽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양반집 도련님처럼 단정한 말투를 흉내낼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큰 불행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체면과 점점 커지는 빚, 그리고 제 무력함을 오래 보는 일이었습니다. 도식은 그런 자신의 초라함을 똑바로 마주하기보다 술과 기방의 웃음 속에 묻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해가 기울면 그는 몸을 단정히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고 새벽이 가까워서야 술 냄새와 낯선 향을 묻힌 채 비틀거리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가 벗어던진 도포의 주름은 늘 옥분의 손으로 펴졌고 해진 끝자락은 다시 그녀의 바늘 끝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의 웃음을 사러 나가는데 그 옷을 다듬는 손만은 아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옥분을 가장 서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숨 막히는 것은 그런 모진 날들 사이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존재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늘 안채 마루 끝이나 방문 그림자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바느질감이 들려 있거나 무릎 위에는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그 상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느질 상자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실이 벗겨진 나무 뚜껑에 낡은 금속 고리가 달려 있었고 안에는 실구리와 바늘쌈, 손때가 벤 가위 몇 자루가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잠한 얼굴로 그 상자를 옆에 둔 채 오래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몰아세워도 아들이 술김에 소리를 질러도 그녀는 좀처럼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윤씨 부인을 두고 돌 같은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눈물도 없고 정도 없고 그저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도 남의 일처럼 듣는 여인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옥분도 시집와 처음 몇 해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손끝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던 날에도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일을 하고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이 없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한번 바라보고는 시선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늘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새벽 부엌문 앞에 아무도 끓였다고 하지 않은 따뜻한 물 한 그릇이 놓여 있거나 다 해져 못 쓸 듯한 바늘쌈 안에 새바늘 몇 개가
슬며시 들어있곤 했습니다. 장마철 밤새 젖은 배를 걷어들이다 무릎을 다친 날에는 다음 날 말없이 약초 누른 풀이 방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그런 흔적을 남길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길은 늘 밤이나 새벽처럼 남의 눈이 닿지 않는 때에만 있었고 낮이 되면 그녀는 다시 차갑고 굳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순이 옥분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편할 텐데 어쩌다 한번 드러나는 그 희미한 온기가 사람을 더 오래 붙잡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가의 살림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곳간의 쌀독 바닥이 먼저 드러났고 그 다음에는 안방 장롱 깊숙이 있던 폐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큰일 없는 듯 체면을 세웠으나 외상 장부의 숫자는 줄지 않았고 장에 나갔다 돌아온 하인들의 얼굴에는 늘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어느 날 사랑채 뒤편에서 남편 도식의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여인의 가늘고 긴 웃음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겨울바람보다도 사람의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여인은 기방의 설월이었습니다. 도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최가의 마지막 체면과 마지막 돈까지도 그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내의 바깥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집에서는 진실보다 주제 넘음이 먼저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이 끝나고 해가 기울 무렵 쌀가게 주인이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늘 웃는 낯으로 외상 장부를 건네던 사람이었으나 그날은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펴보이며 오늘 안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곡식이며 집기까지도 가져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노인은 그의 앞에서는 몇 마디 변명만 늘어놓다가 그가 발길을 돌리자마자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옥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애도 못 낳는 줄 알았더니 배만 불러와 집안 밥만 축내고 복은 못 불러오고 액만 끌고 왔구나. 그 말에 옥부는 본능처럼 두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직 많이 불러오지 않은 배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생명조차 축복이 아니라 화풀이의 명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또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빚 이야기를 듣고도 걱정 대신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옥분이 애써 아껴두었던 비단 조각과 실꾸리까지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들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일상 속에서도 옥분이 손끝만은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사람답게 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붙들기 위해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옥부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며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식의 얼굴이 비웃듯 일그러졌습니다. 니깎게 지켜봐야 뭐가 되느냐. 이 집은 이미 바닥났어. 그러면서 그가 비단 꾸러미를 더 세게 움켜쥐려는 찰나 안채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 없이 걸어 나와 도식의 손에서 비단 꾸러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어라. 술에 취한 도식도 그 순간만큼은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빛에는 남편도 아들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단 꾸러미를 옥분의 품에 다시 얹어주고는 돌아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그 짧은 순간 무너져가는 마루 아래에서 누군가 자기 발끝에 나무 토막 하나를 괴어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빛톡촉은 더 자주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식은 낮에도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최 노인의 신경질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다시 아무 말 없는 사람처럼 굳어졌습니다. 다만 옥부는 그 뒤로 안방의 불이 전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밤 약탕 그릇을 들고 문 앞에 섰다가 안에서 장부 넘기는 소리와 아주 낮은 한숨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촌농이 손등에 떨어져도 모르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윤 씨 부인의 얼굴을 멀리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일에 무심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홀로 견디고 무엇인가를 오래 계산하며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손보다 침묵하는 얼굴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을 그 겨울의 최가에서 그녀는 매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으나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날들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사람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큰 벼락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눌러둔 빚과 체면과 욕망과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겨울의 집 안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함께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최가의 마당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시선들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불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 최노인의 신경질은 이전보다 훨씬 잦아졌고 남편 도식의 발걸음은 점점 더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밤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안채까지 밀려 들어왔고 마루 위에는 늘 구겨진 옷과 흐트러진 신발이 남겨졌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예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용한 틈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부는 장독대 옆에서 된장 항아리를 살피다가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늘 그렇듯 작은 바느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열어두고 그 안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상자 안의 실구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이상하게 깊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 드는 것은 이 집에서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윤 씨 부인의 얼굴은 이전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돌 같은 얼굴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다시 거친 말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최 노인이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쌀가게에서 다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외상 장부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익숙한 이야기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를 몇 번이나 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이 이렇게까지 기운 것은 다 운이 나빠서라고. 그리고 그 운은 며느리라는 존재가 들어온 뒤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옥분의 손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실이 끊어지면 다시 꿰고 매듭이 엉키면 조용히 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도 그렇게 이어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도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최 노인은 그를 보자마자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밖에서 웃고 떠들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도식은 처음에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의 말은 서로를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춘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이미 익숙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마루 끝에서 윤 씨 부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기둥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던 사람이 마침내 어떤 결심을 굳히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곧 다시 사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소리는 다시 거칠어졌고 마루 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부엌 일을 마치고 마루를 지나갈 때 안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바느질 상자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뚜껑이 천천히 움직이고 실구리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 앞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 집에서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집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 집의 오래된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두 사람, 늘 침묵 속에 서 있던 며느리 옥분과 마루 끝에 앉아있던 윤 씨 부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실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긴장이 마루와 부엌과 사랑채 사이를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여느 때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의 움직임이 아무리 익숙해도 마음은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는 소리, 항아리 뚜껑이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의 발걸음까지도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최노인은 낮부터 마루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안채로 들어와 쌀독을 열어보기도 하고 장롱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도 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집안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인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루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옥부는 손에 묻은 물기를 털고 조용히 나와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최 노인의 눈은 이미 오래 참고 있던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고 외상값이 내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체면이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이 이렇게까지 기운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들어온 뒤로 이 집안의 기운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준비된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옥부는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을 따라 마당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도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루 위에 올라서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의 말은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최노인은 빚 이야기를 꺼냈고 도식은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결국 최노인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망한 집을 붙들고 있어 봐야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루 위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최노인의 시선이 다시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쓸데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루 아래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내 짐 챙겨서 이 집을 나가라. 그 말은 마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옥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바람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집 대문을 넘어오던 날의 긴장된 발걸음, 밤마다 이어지던 바느질 소리,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의 말들. 그러나 그 기억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사실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상하지 못한 당혹이 스쳤습니다. 특히 도식의 눈에는 잠깐 이상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울거나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부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저녁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어둠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고 담장 위로는 겨울 하늘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숨이 처음으로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채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루 위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마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멈춰서서 한동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남편과 아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며느리까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아직 그 침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루 위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안의 질서를 단숨에 갈라놓은 말들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마당에 서 있었고 시아버지 최노인은 마루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술기운이 덜 깬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나온 윤씨 부인이 천천히 마루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걸음소리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피로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눈을 잠시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고 이 집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루 전체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루 위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최노인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 며느리라면 그 며느리를 데려온 사람도 함께 나가야 마땅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기울었다면 그 책임은 집안을 이끌어온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판단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예전처럼 쉽게 밀어붙일 수 없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미 고개를 돌려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옥분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옥분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놀람이었고 동시에 이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안채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옆에 두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바느질 상자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옥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는 수십 년의 침묵과 수많은 밤의 생각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겨울바람이 다시 불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어둠은 깊어지고 있었고 집안의 등불은 점점 더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최 노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에서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그 순간 옥부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이 집 대문을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을 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길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발 아래의 흙길은 밤의 서리를 머금고 있었고 멀리 마을의 등불 몇 개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자는 오랫동안 그녀의 곁에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상자가 단순한 바느질 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마을의 길은 이미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집안의 소리도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평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끝에 이르렀을 때 윤 씨 부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분도 그 옆에 멈춰섰습니다. 그 상자는 그동안 여러 번 보았던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실구리와 바늘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옆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자 바닥의 나무판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그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빛을 거의 잃지 않은 금조각 몇 개와 오래된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닿자 희미한 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이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시어머니가 이런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다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가슴 가까이 안았습니다. 그 상자는 이제 단순한 바느질 상자가 아니라 긴 세월을 견뎌온 한 사람의 준비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윤 씨 부인은 다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길은 아직 멀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집을 지나자 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들판 위에는 희미한 달빛이 내려와 있었고 겨울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그 길을 걸으며 문득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녀는 그 집의 며느리였고 그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뒤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잃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제 하나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조용히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밤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들판을 지나 작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윤 씨 부인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물은 얼지 않은 채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달빛이 그 위에 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옆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길을 걸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개울가의 돌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이 밤 공기 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도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의 윤곽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하늘에는 겨울 별이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집을 떠나면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을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도 한번 집을 떠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게 되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의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나무 상자의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머니를 손에 쥔 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만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돈보다 더 오래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선을 그 주머니로 옮겼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얇게 접힌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문서였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오래된 시간 때문에 조금씩 닳아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문서를 달빛 아래로 들어올렸습니다. 옥부는 글자를 똑똑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예전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의 땅은 지금처럼 몇몇 집안의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던 해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이 결국 땅의 주인을 바꾸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기록은 사라졌고 어떤 기록은 조용히 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주머니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떠나야만 진실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이제야 맞이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개울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조용한 이해였습니다. 잠시 뒤 윤씨 부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단단히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아직 어둡고 멀었지만 이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밤의 들판 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개울을 떠난 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들판 위에는 희미한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흙길을 밟을 때마다 낮게 마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전보다 이상하게도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옮기며 방금 전 윤 씨 부인이 보여준 문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과 함께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앞서 걸으며 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을 넘어가자 작은 초가집 몇 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라 불빛은 거의 없었지만 그곳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집들 중 하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옥부는 그 옆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집은 다른 집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지붕의 짚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나무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본 풍경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도록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때로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초가집 안에서 아주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문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밤 공기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을 보자 잠시 눈을 좁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어떤 얼굴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노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고 그 위에서 약한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방 안에 들어와 잠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그 상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그 안에 있던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옥부는 지금 자신이 단순히 집을 떠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오래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이 아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낡은 문서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방안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벽에는 그 빛이 아주 약하게 번지고 있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도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윤 씨 부인이 펼쳐놓은 문서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오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뒤 노인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시선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노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종이 위의 글자를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는 오래전 이 마을의 땅을 기록한 장부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화로의 불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말라 죽었고 사람들은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빚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집안이 그 빚을 이용해 많은 땅을 손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분노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글자를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 글자들 속에는 원래의 땅 주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어느 순간부터 장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결국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 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진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문서를 다시 천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나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로의 불이 다시 한번 작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조용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로 옆에 앉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다시 닫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로의 불빛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훨씬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기록이 언젠가 쓰일 날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을 떠난 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진실을 꺼내는 사람은 때로 많은 것을 잃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을 이제야말로 꺼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무게를 느끼듯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상자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과 함께 묶여있는 약속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천천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 씨 부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힘 있는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기록과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은 언젠가 다시 길을 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화로의 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깊은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돌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다시 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옥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단단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 하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 화로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가집 안에 모여있는 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는 이제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담고 있는 상자가 아니라 긴 세월을 지나 온 이야기와 약속을 함께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어떤 길이 이미 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는 그저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먼 들판 위에는 새벽이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아침이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망설이던 일을 이제야 끝내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 씨 부인은 상자를 가슴 가까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밤과는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동쪽 끝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들판 위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둠은 이제 곧 사라질 어둠처럼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그들이 떠나온 집의 지붕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뒤에 두고 온 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도 그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때로 한밤중에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길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벽의 냄새가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아직 길고 어디로 이어질지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더 넓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들판 위의 어둠은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제 과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록 하나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들판 위로 아침의 빛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